이란은 미국이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만큼 위험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 무언가는 에피퓨리 작전이 시작된 이유 중 하나이며 절대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농축 우라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의 지하 벙커 어딘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위협은 핵 파멸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을 구할 수 있는 이란 임무에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현재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한 지상작전을 시작할지에 대해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란에는 약 1010파운드의 우라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라늄을 이란에 남겨두는 것은 테헤란에 점점 더 절박해지는 정권에게 우라늄을 추가로 농축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중동 주요 인구 밀집 지역을 완전히 파괴할 폭탄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죠. 트럼프는 지상군 파병을 원하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참모들에게 이란이 핵물질을 포기하는 것을 에피큐리 작전 종료의 핵심 조건 중 하나로 삼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에 공개된 15개 항목 계획에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그 계획이 미국이 실제로 이란에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이미 기자들에게 그 계획에 나온 모든 내용을 그대로 믿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인디펜던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그 계획이 실제로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이를 부인하며 미국이 자기와 협상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15개 조항의 계획과 미국이 휴전 협상에 제출할 모든 다른 계획에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조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트럼프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이란 핵시설을 폐쇄하고 지하벙커도 전기 사찰을 위해 재개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그 직전까지 갈 수 없도록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에피퓨리 작전 동안 이 점을 여러 번 강조했고 3월 30일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에게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들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 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라조차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라조차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위협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헛된 위협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이 원하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이 원하는 핵 문제의 해법을 얻을 때까지 에피퓨리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이란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은 무력으로 이를 확보할 준비와 인력을 이미 갖췄습니다. 레빗은 트럼프에게 모든 선택지가 제공되고 있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임무는 최고 사령관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방부와 미 중부 사령부 모두 성명 발표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조용히 하고 있는데 이는 이란을 겨냥한 중대한 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에피퓨리 작전은 이란 정권에겐 매우 심각한 수준을 넘어 완전히 파괴적인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의 지상작전이 본토에서 성공한다면 이는 이란 정권이 중동 지정학에서 위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렛대 중 하나를 빼앗는 셈이 됩니다. 곧 그 작전 진행 방식을 설명하겠지만 먼저 이란의 핵 위협이 얼마나 현실화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미국이 압수하려는 농축 우라늄에 달려 있습니다. 군비 통제 및 비확산 센터가 3월 15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란은 U-235가 60%까지 농축된 우라늄을 440.9kg, 즉 약 972파운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U-235가 핵무기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분열성 우라늄 동위원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보유한 972파운드의 우라늄이 핵탄두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급이 되기 위해서는 U-235를 90%까지 농축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이란이 아직 핵무기를 만들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막으려는 농축 수준에 도달하려면 U-235를 30% 더 농축해야 해서 아직 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60%가 아닙니다. 이란이 이미 무기급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을 완료했다는 사실이 바로 문제입니다. 군비 통제 및 비확산 센터는 이란이 목표의 99%에 도달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합니다. 이 센터는 증거로 분리작업 개념을 도입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방정식입니다. 이란이 보유한 원심 분리기의 수, 즉 농축 과정에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의 수에 그것들이 사용되는 시간과
원심 분리기의 분리 능력을 곱하면 이란의 준비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농축 과정에서 수행된 분리 작업의 양을 나타내는 분리 작업 단위, 즉 SWU를 사용하면 이란은 이미 54,540 SWU를 완료했습니다. 60% 농축에서 90%로 가기 위해서는 몇 SWU가 필요합니까? 564 SWU. 이는 이란이 이미 완료한 작업의 1% 조금 넘는 양입니다. 농축 비율만 보면 이란은 생각보다 핵무기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란워치는 2025년 6월 이란의 핵 능력에 대한 조사에서 예상 일정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일정은 트럼프와 펜타곤을 우려하게 합니다. 특히 이란의 일부 핵시설에 벙커버스터 폭탄을 사용했음에도 이란의 원심 분리기를 완전히 멈추지 못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란의 IR-1 원심 분리기가 과거와 같은 성능을 내고 다른 원심 분리기들이 최대 성능보다 낮게 작동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놀라울 정도로 짧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란이 5에서 8개의 소형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우라늄을 농축하는데 약 2주가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란은 60% 농축 우라늄을 절반을 쓰게 되며 한 달 만에 비축량을 2배로 늘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필요한 SWU, 분리작업 단위에 대해서는 이란 워치에 따르면 480에서 768 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공유했던 추정치와 정확히 일치하며 이란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보다 핵무기에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이번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란은 원심 분리기가 접근 및 작동 가능해야 하지만 항상 보장되진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벙커버스터 폭탄은 이란 지하 핵시설을 겨냥했지만 어떤 시설이 남았고 파괴됐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과학계에서도 이란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얼마나 가까워졌는지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입니다. 3월 11일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기사에 따르면 제프리 루이스는 이란이 핵무기에 가까워졌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제프리 루이스는 미국이 이미 2025년 여름에 시작된 미드나잇 해머 작전 중에 이란의 주요 농축 능력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이란 정권이 핵폭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국내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농축 우라늄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우라늄을 이란이 지고 있는 한 트럼프에게는 중동 전역의 문제가 됩니다. 이란이 파괴된 것으로 여겨지는 농축시설을 재건할 수 있다면 미국과 동맹을 맺은 여러 걸프 국가들의 문 앞에 핵 파멸이 닥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60% 농축 우라늄을 빼앗아 이란의 추가 농축 선택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간단한 조치로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에피퓨리 작전이 공중작전에서 지상임무로 전환되는 변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무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저희는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니 구독 버튼을 눌러서 항상 앞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미국이 지상작전을 시작하면 첫 과제는 이란 농축 우라늄을 찾는 것입니다. 이란이 그 물질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이스파한과 나탄즈로 두 곳 모두 미국이 미드나잇 해머 작전 중 대형 벙커버스터 폭격기로 공격했던 장소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첫 번째 장소의 지하 터널에 보관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 장소 어딘가에 2차 저장고가 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 장소 모두에서 이란은 우라늄을 추가로 농축해 핵폭탄에 필요한 U-235의 90% 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원심 분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원자력 과학자 회보는 3월 29일 이스파한 핵시설의 위성사진을 보도한 기사에서 이 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사진들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컨테이너로 가득 찬 대형 트럭이었습니다. 컨테이너 내부는 알 수 없지만 사진 시기와 적재물을 고려하면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이스파한으로 옮겼다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불분명합니다. 이 회보는 전체 적재물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으며 이는 나탄즈에 있던 저장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미국에게는 어려움이 됩니다.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의 우라늄이 한 곳에만 있더라도 두 곳 모두에 대한 지상작전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파한에 있는 지하 터널 단지도 여전히 어느 정도 가동 중입니다.
그로시가 언급했듯 미드나잇 해머 작전은 이 터널들을 무력화하는 데 실패한 듯합니다. 또한 이 터널 네트워크의 복잡성은 현장 미국 요원들의 또 다른 과제입니다. 터널에 들어가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란 우라늄 위치를 찾으려면 병력과 부비 트랩이 지키는 터널을 탐색해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알 수 있는 것은 펜타곤과 트럼프가 고려하고 있을 어떤 작전도 일반 보병으로는 완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지하 터널 네트워크에서 제거하는 것처럼 복잡한 임무에는 특수부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 네트워크들의 과거 손상으로 작전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기 전에 터널에서 적합한 입구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란이 그 입구들을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 그리고 미군이 도착하면 입구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수부대만의 임무가 아닙니다. 미국이 이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특수부대 팀이 필요합니다.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파한에만 100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인원들은 현장을 점령하고 이란 우라늄을 반출하며 필요한 기간 동안 이스파한을 계속 점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란 미사일, 드론 공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또한 약 200kg, 즉 약 440파운드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U-235로 20% 농축된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만약 미국이 그 우라늄도 반출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더 높은 농축도로 인해 작전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작전의 성공은 미국이 현장 투입 전 무엇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 알고 있는 것은 이란이 얼마나 많은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우라늄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입니다.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미국은 또한 농축 우라늄을 회수할 수 있는 이스파한으로 통하는 좁은 진입로를 파악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란이 그 특정 진입로가 어디인지 알고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알게 되면 이란이 그 지점을 함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미국이 알고 있거나 적어도 알고 있다고 믿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미국이 이런 종류의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모든 것을 걸때라고 결정한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수행된 가장 인상적인 특수작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란 우라늄 압수는 특수부대 요원이 해당 장소로 비행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스파한을 가정합니다. 이란 우라늄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이스파한은 해안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내륙에 있기 때문에 상륙작전은 불가능합니다. 공수 투입이 불가피하며 미군은 공중에 있는 동안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과 드론에서 발사되는 지대공 미사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국은 사전에 이스파한에 대한 공습을 감행할 수 있지만 복잡한 터널에 숨길 수 있는 휴대용 대공방어 시스템에 대해 그 공습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래도 공중 폭격은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미 해병대와 국방정보국의 전직 작전 전문가 제임스 해킷은 이 폭격이야말로 페르시아만으로 향하고 있는 제82 공수사단과 2개의 해병 원정대가 투입될 시점일 수 있다고도 제안합니다. 해킷은 와이어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이스파한 주변을 약화시켜 지상군이 저항 없이 어둠 속에서 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습으로 인해 이란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운이 좋다면 이란 정권이 이번 공격을 미국이 이란 내 10,000개의 표적을 공중에서 타격해온 작전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파한같이 민감한 곳도 추가 공격이 잘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압이 완료되고 방공망과 드론이 처리된 후 미 특수부대가 착지합니다. 그 전투 병력은 즉시 주변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미 해병대와 82 공수사단 낙하산병들이 맡을 수도 있고 그동안 특수부대는 이스파한 내부로 침투합니다. 고병들도 굴착 장비와 함께 현장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 공병들은 지뢰와 부비 트랩을 탐지하는 임무도 맡게 됩니다. 반출을 위해서는 명확한 통로가 필요하므로 이 공병들이 특수부대보다 먼저 투입되어 이들과 협력해 이스파한의 터널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반출이 시작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담긴 특수 실린더가 약 50개 있으며 모두 스쿠버 탱크와 비슷한 형태라고 합니다. 미국의 특수부대는 이러한 실린더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구성된 특수 작전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린더는 누출이나 더 폭발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용 운송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파한 터널에서 우라늄을 꺼내는 것까진 해결되지만 이후엔 우라늄을 이스파한에서 반출해야 합니다. 이스파한을 떠나려는 항공기를 이란이 필연적으로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비행장과 함께 미국의 방어체계도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에게 좋은 소식은 샤히드 바탄푸르 공군기지가 이스파한 핵시설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나쁜 소식은 그 기지도 점령하고 확보해야 하며 미국이 압수한 우라늄을 그 기지로 옮겨 이란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스파한 핵시설 자체에 임시 비행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작전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미국이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샤히드 바탄푸르 기지가 얼마나 잘 방어되고 있는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이미 이란으로 보내고 있는 해병대와 공수부대의 폭격 작전이 그 기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상 침공은 실행이 더 간단할 것입니다. 미국은 그곳에서 무언가를 반출할 걱정 없이 기지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빠르게 들어갔다 나오는 작전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준비, 이란의 우라늄 보유량, 압수한 우라늄을 옮기는 어려움까지 고려하면 이 작전은 며칠이 아니라 몇 주 걸릴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에피퓨리 작전은 트럼프가 처음에 염두에 두었던 4-6주라는 기간을 훨씬 넘길 것이고 트럼프는 이미 그 작전이 장기전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작전을 성공시킬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미군 특수작전 대원들은 이런 작전을 위해 수십 년간 훈련받았고 미국은 이스파한 터널과 유사한 훈련장을 실제로 만들어 훈련했다고 합니다. 이란의 우라늄이 반출된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미국은 그것을 아라비아해에 있는 함정으로 공수해 이란의 탄도미사일 사정권 밖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쿠웨이트와 이라크 동부 기지도 임시로 쓸 수 있지만 고정된 위치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지들은 이동거리가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하기 더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이스파한 지역에서 제공권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항공기를 자유롭게 출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드론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방공망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단순한 작전이 아닙니다. 특수부대 작전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 작전에 성공하면 수십 년 만에 가장 인상적인 특수 임무가 될 수 있지만 이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란이 중동 국가들을 핵으로 절멸시킬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며 트럼프 현 정부는 이란 정권의 핵 옵션을 없애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각오를 점점 더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에 보낸 해병대와 공수부대원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르그 섬 역시 목표입니다. 이란의 주요 석유 허브를 제거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섬의 지상작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저희 영상에서는 그 부분과 카르그 섬 점령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왜 중요한지에 대해 다룹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셔서 미국이 에피퓨리 작전에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저희의 분석을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